누가 집으로 좀 와서 주물러주고 굳은 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만약 나라에서 어르신이 병원 가실 때마다 보호사님이 집까지 와서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오고 집에 계실 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 오늘은 이쪽 다리 운동해 볼게요. 하면서 굳은 근육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부잣집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2026년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요?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플 때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 삭신이 쑤셔서 병원은 가야 하는데 자식들 일하느라 바쁜데 와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혼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여간 고된 일이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병원 한번 가려면 큰맘 먹어야 하고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 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또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병원 가기 힘들어. 이 말 정말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은 물론이고 물리치료사, 간호사까지 찾아오는 시대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100세를 응원하는 20년 경력의 생활정보 전문가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지금 살고 계신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그 자세한 속 이야기를 제가 20년 전문가의 경험을 담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르신 본인은 물론 우리 자녀분들의 걱정까지 덜어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어디든 좋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보면 아주 작게 붙어 있어서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실 때 나라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이 하루 3시간 정도 방문하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고령화는 빨라지는데 어르신들을 전부 요양원에 모시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에 한 분 모시는 비용보다 집에서 지내시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안 오셔도 될 만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왕창 늘려드리자. 이것이 바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집에서 최대한 버티세요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될 서비스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가시는 걸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병원 가실 때마다 자식들한테 또 부담 주네 하는 마음에 아파도 참고 미루고 하셨던 적 참 많으셨죠.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저는 20년 동안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이 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하고 신청을 하시면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님이 약속된 시간에 어르신 댁으로 딱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모셔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팔을 붙잡아 부축해드리고 차량에 안전하게 타시는 것을 도와 병원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그 복잡한 접수, 수납기계 앞에서 헤매실 일이 없습니다. 보호사님이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드립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어르신이 원하시면 함께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혹시나 어르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진료가 다 끝나면 약국에 가서 약까지 타드리고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에야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상전 대접받는 기분 드시지 않으신지요? 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돈을 많이 내고 사설업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이 서비스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78세 이명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날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저 멀리 부산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딸은 또 자기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바쁜 애들을 오라고 손 벌리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으셨답니다. 그래서 혼자 지팡이 짚고 마을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병원에 도착해서 그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만 서면 눈앞이 캄캄해지신다고 합니다. 김 선생, 나는 그 기계가 제일 무서워. 조금만 늦게 눌러도 삑삑거리고 뒷사람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냥 한참을 구석에 서 있다가 젊은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봐서 겨우 접수했지 뭐야. 이명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우리 이명자 어르신도 병원 가는 날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든든한 보호사님 팔짱 끼고 편안하게 다녀오시는 외출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 오늘 병원 잘 다녀왔다. 아무 걱정 마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정말 따뜻한 제도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 가는 걱정은 이렇게 덜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만 계셔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은 여전히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병원 가는 걱정은 나라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로 덜어드렸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문가인 제가 현장에서 뵈면 아이고 김 선생, 병원 잘 다녀오면 뭐해? 집에서도 쑤시고 아픈 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운동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듣지만 도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겁니다. 괜히 혼자 걷다가 넘어질까봐 아니면 아령이라도 들다가 삐끗할까봐 겁이 나서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몸을 안 쓰시면 우리 몸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하나의 아주 반가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문 재활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해 몸 풀어주는 전문 선생님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주물러만 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처럼 나라에서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운동 전문가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집에 오셔서 어르신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수술하신 부위는 어떠세요? 하고 꼼꼼하게 어르신의 몸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자, 오늘은 침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들기 운동부터 해볼게요. 굳어있는 어깨 근육을 이렇게 살살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어르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1대1로 안전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동안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씩 풀리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어르신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문 재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특히 당뇨나 혈압처럼
음식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방문 영양 서비스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말 그대로 음식 전문가, 즉 영양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르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고 아이고 어르신, 짠 젓갈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혈압에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데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에 제가 이런 차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어르신의 식습관을 하나부터 열까지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쉬운 조리법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르신? 내 집에서 전문가가 와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운동도 시켜주고 밥상까지 챙겨준다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나라에서 돕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혼자 사시는 집이 운동하기에도 좋고 전문가가 오기에도 좋아야 하는데 정작 위험한 곳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어르신. 내 집이 제일 편안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문가인 제 눈에는 그 편안한 집안 곳곳에 어르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사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낙상, 즉 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야 뼈가 좀 부러져도 금방 붙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특히 엉덩방아를 찧어서 고관절이라 불리는 엉덩이뼈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자리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 누워 계시면 안 그래도 부족했던 다리 근육이 솜사탕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어르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어르신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길바닥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물기 흥건한 화장실 바닥, 방과 거실을 가로막는 저 높은 문턱,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두컴컴한 복도.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을 위협하는 지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026년부터 어르신들 댁을 안전한 천국으로 바꿔드리는 아주 특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낙상 예방 재가 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내용은 아주 따뜻합니다. 어르신 한 분당 평생에 걸쳐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집안의 위험한 곳들을 싹 뜯어 고쳐준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힘을 꽉 주실 수 있도록 벽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여러 개 달아드립니다. 미끄러워서 늘 조마조마했던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쫙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어르신들 발을 턱턱 걸리게 만들었던 그 지긋지긋한 방 문턱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편하도록 바닥과 평평하게 없애주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두워서 벽에 스위치 찾기 힘드셨죠? 이제는 어르신이 지나가기만 해도 저절로 불이 짠하고 켜지는 자동 조명등 같은 것도 2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의 지원이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병원비로 1000만 원 쓰실 것을 미리 막아주는 정말 현명하고 고마운 투자입니다. 내 집이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바뀌는 나라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집도 고쳤습니다. 병원도 가기 편해졌고 집으로 전문가가 와서 운동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받으면 나는 도대체 돈을 얼마큼 내야 하는 거지? 공짜는 아닐 텐데 하는 걱정이 슬슬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줄줄이 만들어준다고 하니 고맙기는 한데 저거 다 이용하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그림의 떡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20년 전문가인 제가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 돈 문제 아주 꼼꼼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나라에서 한 달에 이만큼의 서비스에 200만 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쓸 수 있는 돈의 그릇을 정해줍니다. 이것을 월 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이 이 그릇을 200만 원 꽉 채워서 이용하시면 그 200만 원을 다 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받는 제가 서비스는 어르신이 이용하신 총 금액의 15%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꽉 채워서 100만 원어치를 이용하셨다면 어르신은 15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정부가 이 돈그릇, 즉 월 한도액을 아주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1등급, 2등급 어르신들은 이 그릇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그릇이 작아서 방문 요양이랑 목욕 서비스만 받았더니 한도가 꽉 차버렸네.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고 싶은데 돈 더 내야 할까봐. 이렇게 조마조마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그릇 자체를 아주 큰 걸로 바꿔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은 15%라는 적은 부담금만 내시면서 방문 요양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드린 병원 동행, 방문 재활 같은 새로운 서비스까지 그릇 안에서 마음 편하게 넉넉하게 담아 쓰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버튼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어르신.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총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받으시면 15%만 내시면 됩니다. 5%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집에서 요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겁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간식비다, 이발비다 해서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는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나라에서 85%나 지원해주는 서비스만 쏙쏙 골라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왜 이렇게 집에서 요양하시라고 밀어붙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르신 본인의 걱정은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자녀분들, 즉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어르신,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바로 아픈 배우자를 혹은 편찮으신 부모님을 말없이 곁에서 돌보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김 선생,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제가 나 때문에 친구 만나는 것도 미루고 자기 볼 일도 못 보고 내 수발만 든 지가 3년째야. 이렇게 며느리 손을 붙잡고 미안함에 눈물 찢는 어머님도 배웠습니다. 또 퇴근하고 돌아와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아버님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허리가 굽어버린 50대 아드님도 배웠습니다.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깊은 자식이라도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돌봄 앞에서는 몸도 마음도 지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가족들에게 당신들도 좀 쉬셔야 합니다 하고 강제로 휴가를 드리는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제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쉽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정말 나 딱 며칠만 좀 쉬고 싶다. 친정 부모님 칠순인데 1박 2일이라도 다녀와야겠다 할 때 마음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1년에 12일로 더 늘어납니다. 이 12일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보호라고 해서 어르신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잠깐 며칠간 입소해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깨끗하고 안전한 기관에서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일 방문 요양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집이 아니면 잠을 못 자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요양보호사님이 가족 대신 그 며칠간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24시간 어르신 곁에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는 겁니다. 이 12일의 휴가가 우리 며느님에게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으며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드님에게는 찜질방에 가서 그동안 뭉친 허리라도 풀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잠시라도 행복하게 쉬어야 다시 힘을 내서 어르신께 더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이제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씩 휴가를 가는 것 말고도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어르신을 돌보는 자녀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낮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 휴가는 1년에 12일입니다. 아이고, 김 선생. 1년에 12일 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매일매일이야.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실 그 시간이 나는 일하면서도 늘 가시방석이라고. 얼마 전 만난 62세 박성준님의 말씀입니다. 치매 초기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가게 문을 열러 나가야 하니 어머님 혼자 계실 낮 시간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가스 불이라도 켜실까? 혹시나 현관문 열고 그냥 나가실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박성준님처럼 낮 시간이 가장 큰 걱정인 자녀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침에 유치원 버스처럼 노란 차가 집 앞까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고 센터에서 또래 친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따뜻한 점심, 맛있는 저녁까지 다 챙겨 드시고 저녁 늦게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곳입니다. 자녀분들은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낮 시간 동안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들이 방문 요양 따로, 주야간 보호 따로, 방문 간호 따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이 오늘은 방문 요양 신청하고 내일은 주야간 보호 상담받으러 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다니느라 기운을 쏙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버튼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흩어놓으니 어르신들이 쓰기 너무 불편하시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방에 해결해주는 통합제가 기관이라는 것을 전국의 350개까지 아주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통합제가 기관은 어르신들의 만능 돌봄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한 번만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등록을 하시면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어르신 상태를 꼼꼼히 보고 어르신은 월, 수, 금은 주야간보호센터 가시고 화, 목은 집에서 방문 재활 받으시고 토요일에는 방문 목욕 차량이 가도록 저희가 싹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께 꼭 맞는 맞춤 시간표를 짜드리는 겁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여기저기 전화 돌릴 필요 없이 이 통합센터 한 곳에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치 호텔에 가서 방 청소해주세요, 식사 가져다 주세요 하고 한 곳에 편하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 본인의 건강과 안전도 챙기고 가족들의 부담까지 덜어드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양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생기시는지요? 어르신, 제가 오늘 2026년부터 어르신 댁이 천국이 된다고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드리고 집에 와서 운동도 시켜주고
100만 원 들여서 집도 고쳐주고 가족들도 쉬게 해드린다. 듣기만 해도 이제 한시름 났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모든 좋은 혜택들 그저 2026년이 된다고 65세가 넘으셨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시려면 어르신께는 단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입장권입니다. 아, 그거. 나 아직 쌩쌩한데 그거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치매 걸리거나 아예 자리에 누워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90%는 넘으십니다. 20년 전문가인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발 아직 괜찮아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이 펄펄 날아다니실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게 계단 오르기 힘드네. 무릎이 시큰거려서 장 보러 가기 겁나네. 바로 이때 남들보다 한 발자국 미리 신청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막상 나 이제 정말 못 걷겠어 하고 급하게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와서 어르신을 보는데 그날따라 어르신이 기운을 차려서 대답을 너무 잘하시면 아이고 어르신 아직 정정하시네요. 등급 못 드립니다. 하고 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등급 한 번 떨어지고 나면 6개월을 1년을 어르신 혼자 힘으로 혹은 가족들 희생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정말 수없이 배웠습니다. 2026년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 등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지금보다 2배, 3배는 많아질 겁니다. 문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오늘 제 이야기가 2026년에 참 좋아지네 하고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등급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내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이 되는지 상담이라도 받아보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남은 30년을 내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느냐 아니면 아픈 몸 이끌고 자식들 눈치 보며 힘들게 보내시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0세 천국에서는 2026년부터 어르신들의 삶이 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병원 동행, 방문 재활, 100만원 집수리, 그리고 가족들의 휴식까지. 이 모든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정든 내 집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나라가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100세에 큰 힘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편안한 100세를 응원하는 20년 경력 생활정보 전문가 김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